안녕하세요. 감동도시락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하나 가져왔어요. 함께 해주세요. 일은 넘은 제 인생에 삼겹살 한 점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캐나다 숲속 별장에서 벌어진 사흘간의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 한 그릇에 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더 멀리 퍼질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아들 다니엘이 지니와 결혼한 지 벌써 6년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집에 놀러 가면 지니가 서양식으로 만든 요리들만 접했을 뿐이었죠. 아마도 지니도 우리 입맛에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휴가를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와 아내 수잔, 그리고 아들 다니엘과 며느리 지니, 손녀 에밀리와 손자 이든까지요. 별장은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별장 앞 소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죠. 지니는 도착하자마자 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포장지들, 그리고 냄새부터 다른 양념들이었죠. 수잔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진아, 이게 다 뭐니? 지니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한국 음식을 해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 지니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향긋한 냄새가 별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늘과 생강, 그리고 뭔가 발효된 듯한 깊은 향이 섞여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거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니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음식들이 하나둘씩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검붉게 구워진 고기 덩어리들, 그리고 갈색빛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은 평생 서양 음식만 먹어온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고기는 두툼하게 썰려 있었는데 기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제가 먹던 린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그 뚝배기에서 나는 냄새는 분명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아내 수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진아, 이게 뭐니? 어떻게 먹는 거지? 지니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아버님, 이건 삼겹살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일 때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된장찌개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물 요리 중 하나예요. 테이블 위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양배추 같은 것, 하얀 무 같은 것들이 각각 다른 맛으로 절여져 있는 것 같았죠. 손녀 에밀리와 손자 이드는 벌써 젓가락을 들고 능숙하게 고기를 집어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구나 싶었죠.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집에서도 가끔 먹는데요. 이든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점 더 집어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냄새는 좋았지만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 뚝배기에서 나는 진한 냄새는 정말 처음 맡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니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젓가락 사용법까지 천천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래도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어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고기의 고소함과 함께 뭔가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퍼지는 거예요. 단순히 구운 고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느껴졌달까요? 기름기가 있으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맛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된장찌개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천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두부와 애호박, 파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정말 신기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수잔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이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이 국물은 뭔가 몸에 좋은 느낌이야. 진이가 작은 접시들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이건 김치라고 해서 배추를 발효시킨 거예요. 처음엔 좀 매울 수 있지만 소화에 도움이 돼요. 이건 콩나물 무침이고 이건 시금치 나물이에요. 김치를 한 점 맛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매콤했지만 씹을수록 단맛도 나고 새콤해서 입맛이 절로 돌더라고요. 아들 다니엘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진이가 이런 음식들을 직접 배워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라고 하던데요. 특히 이 된장찌개는 진이 어머니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진이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별장 주변을 산책했어요.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어제 저녁의 맛을 다시 떠올려 봤죠.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국물 맛이요. 특히 된장찌개의 그 구수한 맛이 계속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시리얼과 토스트로 해결했는데 왠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어제 먹었던 그 진한 맛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진이가 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번엔 뭔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냄새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부엌 쪽으로 가봤어요. 진이가 팬에서 뭔가를 볶고 있더라고요. 빨간 양념에 고기와 양파가 지글지글 볶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소리와 냄새가 정말 식욕을 돋우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제육볶음이라는 걸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매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그러면서 진이가 상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서 접시에 담더라고요. 이건 상추쌈이라고 해서 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쌈을 먹을 때 가족들이 서로 싸주기도 해요. 보고 있으니 신기했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상추 한 장 한 장을 다듬는 모습에서도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은 해두셨나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진이가 여러 가지 쌈장도 준비하더라고요. 된장에 고추장을 섞은 것, 마늘과 파를 다진 것까지. 하나하나가 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수잔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아,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니? 우리 때문에 너무 수고하는 것 같은데. 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맛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는 딱 한 입이면 충분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을 때의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빨갛고 윤기나는 제육볶음, 싱싱한 초록빛 상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상차림이었죠. 제육볶음은 정말 색깔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빨간 고추장 양념이 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윤기가 자르르 흘렀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양파와 대파의 하얀색과 초록색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진이가 직접 보여줬어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살짝 발라서 한 입에 먹는 방법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라해봤어요. 그 순간의 맛이란 상추의 아삭함과 매콤달콤한 고기의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매운맛이 있지만 단맛이 균형을 잡아주고 상추의 시원함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수잔이 연신 감탄했어요. 오마이갓, 이런 맛이 있다니. 진아, 이거 레시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진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양념의 비율인데 고추장과 설탕, 그리고 간장의 조화가 핵심이에요.
손녀 에밀리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 봐요. 완전히 반하셨어요. 엄마 요리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구나 싶었죠. 진이가 만든 이 음식들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너무 맵지는 않으세요? 제가 대답했죠. 진아, 이런 맛있는 음식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정말 감사하다. 왜 이제까지 이런 음식을 숨겨뒀니? 그러자 진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님들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은 향신료도 많이 들어가고 발효 음식도 많아서요. 다니엘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진이는 항상 우리 가족을 배려해서 서양식으로만 요리했거든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더욱 특별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별장 앞 테라스에 모여 앉았어요. 진이가 차려온 간단한 야식과 함께요. 캐나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진이가 준비한 건 간단한 김밥과 과일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때 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대접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실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자란 저와 캐나다에서 자란 아버님들은 완전히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죠. 나도 처음엔 좀 겁이 났다. 일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걸 말이야. 내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맛에서 느낄 수 있었어. 다니엘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이가 한국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요리예요. 가족을 위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배웠대요. 수잔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아,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줄 아는 며느리를 둬서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우리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그 순간 진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결혼해서 6년 동안 서로 조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음식 하나로 해결될 줄이야. 손자 이든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음식 맛있죠? 저는 매일 이런 음식 먹어요. 학교 친구들이 도시락 보고 신기해해요. 에밀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만든 김밥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이 엄마 김밥이 최고라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이가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맛을, 한국의 정을 전해주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이 맛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진이가 벌써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를 다시 끓이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어제 이 국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도 한 번 더 드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취향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니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진이가 새로운 것도 준비했더라고요. 김과 참기름,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어요. 이건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참기름과 소금만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것도 신기한 맛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김의 고소함과 참기름의 풍미, 쌀밥의 담백함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별이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진아,
집에 돌아가면 이런 음식들 더 만들어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언제든지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들도 배워서 해드릴게요.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도 배울 수 있어요. 수잔이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 일요일 저녁은 진이 담당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리처드? 물론이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행운이야. 그리고 진아, 나도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조금 배워보고 싶어. 적어도 된장찌개는 만들어보고 싶거든. 진이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요, 아버님? 그럼 다음에 만나서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때 손녀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젓가락 사용법도 배우셨으니까 한국 사람 다 됐어요. 다음에는 불고기도 먹어보세요. 모두가 웃었어요. 이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별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얻은 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의 맛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진이가 차려준 한국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한국 문화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느껴졌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이야. 음식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진이에게 부탁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달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진이가 집에 와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가는 그 손길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죠.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과 생강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양념이 배추 사이사이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하나의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이가 만든 한국 음식을 먹죠. 된장찌개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고 제육볶음도 가끔 생각나서 진이에게 부탁하곤 해요. 가족 모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테이크나 로스트 비프 같은 서양식 요리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 우리 가족 식탁의 절반은 한국 음식이에요. 특히 손주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에밀리는 이제 젓가락질도 능숙하게 하고 이드는 김치를 그냥 먹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수잔도 변했어요. 진이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식료품점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유튜브로 한국 요리 영상을 보면서 연구하기도 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리처드, 요즘 부쩍 젊어 보이는데 무슨 비결이 있나?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젊음의 비결이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행복이지. 실제로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로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발효 음식들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의사한테 물어보니 한국 음식의 많은 재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겉돌았다면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가 됐어요. 음식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진이가 가끔 한국의 명절이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듣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 문화더라고요. 특히 음식을 통해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개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진이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다고 해요. 처음으로 한국 분들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건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어떤 새로운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말이에요. 캐나다 별장에서의 그 이틀밤 사흘이 벌써 석 달 전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맛과 감동이 생생해요. 진이가 차려준 첫 번째 된장찌개의 구수함, 상추쌈의 아삭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 따뜻한 말이에요. 지금도 그 별장 테라스에 앉아있던 우리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 가족이 결국 하나가 된 건 음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고, 진이도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